철수 엄마는 결혼한 지 20해가 넘었다. 처음 결혼했을 때만 해도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사람이었다. 퇴근길에는 꽃 한 송이를 사오고 주말이면 직접 요리를 하며 우리 공주 뭐 먹고 싶어? 라고 묻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세월이란 게 참 묘했다. 사랑의 말 대신 한숨이 늘었고 눈빛 대신 말끝이 날카로워졌다. 이젠 밥 먹었어? 라는 말조차 의무처럼 들렸다. 요즘 들어 싸움이 잦았다. 특별한 이유도 없었다. 그냥 대화가 안 통했다. 여보, 이번 달 전기세 너무 많이 나왔어. 에어컨 좀 줄이자니까. 그게 내가 틀어놓은 거야? 당신도 틀었잖아. 그 한마디로 또 시작이었다. 서로 목소리가 커지고 결국 등 돌리고 자는 날이 많아졌다. 철수 엄마는 이럴 때마다 허무했다. 20회를 함께한 부부인데 왜 이렇게 낯설까? 남편은 TV만 보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여보, 내 말 듣고 있어? 응, 듣고 있어. 뭐라고 했는데? 전기세 말이지. 그건 어제 얘기였잖아. 결국 그녀는 주방으로 들어가 그릇을 씻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남편이 아니라 벽이야, 벽. 한때는 친구에게 하소연도 했다. 요즘 남편이 진짜 너무해. 뭐든 내가 말하면 흘려들어. 친구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게 남자들이야. 하지만 방법이 하나 있긴 하지. 방법? 직접 가르쳐주진 않을게. 내가 찾아야지. 그래야 진짜 바뀐다. 그 말이 괜히 마음에 남았다. 그래서 철수 엄마는 남편이 말을 안 들을 때마다 일부러 관찰하기 시작했다. 어떤 말에 반응하고 어떤 말엔 귀를 닫는지. 신기하게도 남편은 여보, 나 힘들어에는 무심했지만 당신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애는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러니까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사람이었다. 철수 엄마는 그걸 깨닫자 속으로 피식 웃었다. 그래, 그럼 나도 방법을 바꿔야지.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TV를 켰다. 평소 같으면 좀 얘기 좀 하자 하며 불만을 쏟아냈겠지만 오늘은 가만히 있었다. 대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식탁에 저녁을 차렸다. 조용히 밥을 먹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남편이 이상하다는 듯 물었다.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응, 그냥. 이제 뭐 말해도 안 들으니까. 그 말에 남편이 잠시 젓가락을 멈췄다. 그 후로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그날 밤 철수 엄마는 남편을 깨우지 않고 먼저 잤다. 아침이 되자 남편이 먼저 말을 걸었다. 어제는 왜 그랬어? 화났어? 아니, 이제 말해도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어. 그냥 내 할 일 하려고. 그 말에 남편은 잠시 머쓱한 표정을 지었다. 그때 철수 엄마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작전은 성공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남편이 말을 안 듣는 이유는 습관적인 반응 때문이라는 걸. 매번 잔소리처럼 들리니까 무의식적으로 귀를 닫은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말하는 방식을 바꿨다. 이제는 왜 그랬어? 대신 당신 덕분에 일이 잘 됐어라고 말했고 좀 도와줘 대신 당신이 하면 더 잘할 것 같아라고 말했다. 놀랍게도 남편의 태도가 달라졌다. 그는 자주 내가 도와줄게라며 주방으로 들어왔고 오늘은 내가 치울게라는 말도 가끔 했다. 철수 엄마는 속으로 생각했다. 말 안 듣는 남편을 바꾸는 건 결국 말투가 아니라 태도구나. 하지만 여전히 가끔은 그를 보면 답답했다. 말 한마디 없이 휴대폰만 보고 있을 때면 화가 치밀었다. 그러다도 그녀는 꼭 참았다. 이제는 화내지 않는 게 그녀의 비법이었으니까. 며칠 뒤 또다시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남편은 식탁 위에 젓가락을 아무데나 던져놓고 방으로 들어갔다. 예전 같았으면 잔소리가 폭발했겠지만 철수 엄마는 조용히 그 젓가락을 제자리에 두고 남편이 있는 방 앞에 쪽지 한 장을 붙여뒀다. 오늘 저녁은 당신 좋아하는 제육볶음이에요. 대신 젓가락은 내가 아닌 당신이 제자리에 두면 더 맛있을 거야. 그날 밤 남편은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고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이제 내가 잘못했네. 미안. 괜찮아. 당신도 피곤하니까 그럴 수 있지.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작게 웃었다.
그날부터 그녀는 말보다 행동으로 가르치는 법을 택했다. 직접 부딪혀서 바꾸려 하기보다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방법이었다. 그녀는 이걸 무소음 대화법이라 이름 붙였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게 되는 순간 부부는 다시 가까워졌다. 남편은 예전보다 훨씬 조용해졌고 오히려 더 잘 들어주기 시작했다. 철수 엄마는 그럴 때마다 생각했다. 남편이 말을 안 듣는다고 화내지 말고 차라리 말을 줄이는 게 더 큰 힘이구나. 결국 그녀의 비법은 단순했다. 말하지 말 것, 대신 행동으로 보여줄 것. 그 한 가지가 남편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그날 일기를 썼다. 결혼 20년, 이제야 남편을 조금 이해하게 된다. 사람은 잔소리보다 침묵에서 배우고 비난보다 존중해서 변한다. 오늘은 또 한 번 그 사실을 증명했다. 창문 밖으로 저녁 노을이 비쳤다. 주방에 서 있던 철수 엄마는 조용히 웃으며 부엌 수건을 걸었다. 그래,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되는 거야.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말 안 듣는 남편을 고치는 비법은 결국 말하지 않는 용기였어. 그날 밤 남편은 먼저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여보, 내일은 내가 저녁할게. 당신 쉬어. 철수 엄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봐봐, 내 비법은 틀리지 않았지. 며칠 동안은 평화로웠다. 남편은 예전처럼 고집을 부리지 않았고 말끝마다 알았어, 혹은 그래, 그렇게 하자라며 순순히 받아들였다. 하지만 사람의 습관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는다. 어느 날 저녁, 철수 엄마는 설거지를 하다 남편이 텔레비전을 너무 크게 틀어놓은 걸 보고 한숨을 쉬었다. 여보, 소리 좀 줄여줘. 애 숙제하잖아. 잠깐만, 이 장면만 보고 줄일게. 그 말은 3번쯤 반복됐다. 결국 철수 엄마는 수건을 던지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예전 같으면 곧바로 싸움이 시작됐겠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닫고 침대 위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다. 또 싸워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이제는 다르게 가야지. 그녀는 자신이 만든 무소음 대화법을 떠올렸다. 말로 바꾸려 하지 말고 행동으로 알게 하자. 그날 밤 남편이 방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탁자 위에 작은 메모를 올려두었다. TV 소리가 커서 애 숙제를 못했어요. 당신도 내일 중요한 일 앞두고 집중 못하면 답답할 거예요. 우리 서로 배려해요. 짧은 글이었지만 남편은 그 쪽지를 읽고 말없이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다음 날부터 TV 소리가 한결 잦아들었다. 며칠 후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또 무심코 신발을 아무데나 벗어놓았다. 예전 같았으면 신발 좀 제자리에 놔 하고 소리를 질렀겠지만 이번에도 철수 엄마는 웃으며 수건으로 신발을 닦고 그 옆에 표지판 하나를 세워놨다. 신발이 쉬는 자리 여기에만 주차 가능. 그날 밤 남편은 그 표지판을 보고 피식 웃더니 조용히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했다. 이 사람, 이젠 말 안 해도 무섭네. 그녀는 웃음이 터질 뻔했지만 꼭 참았다. 이렇게 조금씩 싸움이 줄었다. 남편도 바뀌고 철수 엄마도 바뀌었다. 둘 다 말로 해결하려 하면 망한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하지만 완벽한 평화는 아니었다. 어느 날 저녁, 철수 엄마는 남편이 약속을 어긴 걸 알았다. 오늘은 일찍 들어온다며. 아, 친구 만나서 한잔했지. 뭐 어때? 그 한마디에 그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예전에 화가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이번에도 참았다. 대신 다음 날 아침 남편의 도시락을 싸면서 고추장을 아주 조금만 넣었다. 그 대신 옆에 쪽지를 하나 넣었다. 어제 늦게 들어왔으니까 오늘은 덜 매운 하루가 되길. 퇴근 후 남편은 묘한 표정으로 말했다. 당신 도시락에 편지 넣는 거 이거 반칙이야.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미소 지었다. 내가 말로 하는 것보다 낫잖아. 그날 밤 남편은 식탁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했다. 철수 엄마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잔잔해졌다. 결혼 20년 만에 처음 보는 풍경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남편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자신이 반응을 바꿨을 뿐이라는 걸. 그리고 그 변화가 상대방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도. 그녀의 비법은 점점 완성되어 갔다.
그건 무소음 대화법보다 더 발전한 일명 체험 교정법이었다. 말 대신 남편이 직접 느끼게 만드는 방식. 이를테면 남편이 약속을 어기면 다음 약속에 그녀가 일부러 늦게 나가 기다림의 불편함을 체험하게 하는 식이었다. 또 남편이 부탁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다음번엔 그 부탁을 일부러 안 해주었다. 그러면 남편이 먼저 그거 안 해줬어? 하고 묻고 그녀는 대답했다. 당신도 지난번에 내 부탁 안 들어줬잖아. 느낌이 어때? 남편은 그때마다 멋쩍은 웃음을 지었다. 물론 그녀의 방식이 언제나 부드럽기만 한 건 아니었다. 때로는 냉정했고 때로는 무시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었다. 소리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대신 느끼게 한다. 어느 주말 아침 남편이 커피를 내리며 물었다. 요즘 당신 많이 변했어. 예전엔 뭐만 하면 화내더니 이제는 화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 그럼 지금은 나 때문에 덜 스트레스 받아? 음안이 여전히 답답할 때는 있어. 대신 방법을 바꿨지. 어떻게? 당신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가 먼저 나를 다스리는 거야. 그 말에 남편은 잠시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게 진짜 어렵잖아. 그래도 그게 진짜 부부더라. 그날 이후 남편은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다. 이제는 퇴근길에 메시지도 보내고 약속이 생기면 미리 말해줬다. 가끔은 오늘은 집에서 밥 먹고 싶다며 먼저 제안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철수 엄마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말 안 듣는 남편도 결국은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 단지 내가 그 사람의 언어를 몰랐던 거야. 밤이 깊어갈 무렵 그녀는 오랜만에 남편과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영화를 봤다. 조용히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다. 남편이 말했다. 그때 당신이 말 안 하고 조용히 있던 거 사실 제일 무서웠어. 그래서 바뀐 거야?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거든. 내가 왜 저렇게까지 만들었을까 하고. 그럼 됐네. 철수 엄마는 웃으며 남편의 어깨에 기대었다. 결혼 20년 만에야 깨달았다. 부부 사이의 언성보다 무서운 건 조용한 단절이고 그 단절을 회복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부드러운 침묵이라는 것을.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웠다. 이제 그녀는 친구들이 찾아와 하소연할 때마다 이렇게 말한다. 남편이 말을 안 들어. 그럼 말로 하지 마. 대신 느끼게 해. 침묵이 가장 큰 대화야. 그녀의 비법은 그렇게 완성되었다. 잔소리 대신 유머로, 화 대신 여유로, 대립 대신 침묵으로. 그것이 바로 철수 엄마만의 남편 조련술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식탁에 앉아 말했다. 당신 요즘 더 매력적이야. 뭐랄까 안정적이고 강한 느낌.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야 나를 제대로 듣는구나.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남편이 변한 게 아니라 자신이 변했기에 세상이 달라졌다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싸움도 오해도 두렵지 않았다. 말 안 듣던 남편도 결국 그녀의 조용한 언어를 듣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그날 밤 철수 엄마는 일기를 썼다. 결혼 20년 이제서야 진짜 대화가 시작됐다. 사랑은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익숙해지는 일이다. 그녀의 글씨는 부드럽고 단단했다. 그것이 바로 오랜 세월을 버텨낸 여자의 문장, 그리고 그녀만의 비법이었다.